김영자 씨는 70대 중반의 할머니로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 남편과 함께 힘든 시절을 견디며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제각기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김영자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다. 자식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는 법이다. 김영자 씨는 가끔 과거를 회상하곤 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곤 했다. 겨울이면 기름 한 방울 아끼며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이불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눴던 기억. 여름에는 고된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와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도 아이들 밥상을 먼저 차리던 시절이었다. 큰아들이 어릴 적 병에 걸려 밤새도록 병원 대기실에서 불안에 떨던 날들도 있었다. 그 아이가 자라 이제는 어엿한 가장이 되었지만 김영자 씨에게는 여전히 그 시절의 어린아이가 떠오르곤 했다. 그날도 김영자 씨는 큰아들의 집을 찾았다. 새로 끓인 미역국과 갓 담근 김치를 한 손에 들고 작은 손가방에는 손주에게 줄 과자를 챙겼다. 버스를 타고 큰아들 집에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번엔 손주가 좋아할까? 며느리가 바쁠 텐데 내가 가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은 늘 같았지만 그날따라 김영자 씨의 마음은 조금 더 조심스러웠다. 가끔씩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이유로 몇 마디 나누다 끊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자식들이 멀게만 느껴졌다. 큰아들 집에 도착하자 김영자 씨는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몇 번이고 벨을 눌렀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자 김영자 씨는 살짝 불안해졌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오늘 집에 오는 거 말 안 했잖아요. 저희 지금 밖이에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당황한 듯했지만 차가운 기색이 묻어났다. 김영자 씨는 그저 당연히 집에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더 서운했다. 하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내가 냉장고에 음식만 넣어놓고 갈게. 그러나 큰아들은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저희 집 비밀번호 바꾼 거 아직 말씀 안 드렸죠? 순간 김영자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비밀번호를 바꿨다니? 그것도 자신에게 말도 없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서운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 비밀번호를 바꿨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큰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며느리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저희도 좀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요. 엄마가 오시는 건 좋은데 미리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김영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불청객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인데 이제는 그 집 문턱을 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손에 든 음식을 바라보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알았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꼭 미리 연락할게. 김영자 씨는 최대한 담담한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오는 길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지만 꼭 참았다. 마음이 무겁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만 같아 가슴이 아렸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늘 보던 그대로였지만 그날따라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모두 김영자 씨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귀가하는 동안 몇 번이나 주머니 속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김영자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았다. 작은 방 안에 혼자 남은 김영자 씨는 생각에 잠겼다.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자신이 이렇게 혼자가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아들의 말을 이해하려 했었다. 며느리도 사람인데 자신의 방문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 싶었다. 며칠을 울적하게 보낸 김영자 씨는 어느 날 작은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김영자 씨는 동네 복지관에 등록을 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요가 수업에 나가보니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많았다. 수업에 참여하는 시간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내 따뜻한 웃음과 농담이 오갔다. 할머니, 요가 동작 정말 잘 따라 하시네요.
강사의 칭찬에 김영자 씨는 오랜만에 수줍게 웃음을 지었다. 텃밭 가꾸기 모임에서는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 채소를 심으며 땀을 흘리기도 했다. 작은 상추잎이 자라는 것을 볼 때면 어릴 적 농사일을 돕던 시절이 떠올랐지만 이번엔 그 시간이 행복하게 느껴졌다. 김영자 씨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다. 아침이면 일어나 요가를 가고 오후에는 텃밭을 돌보며 이웃들과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면 작은 일기장을 꺼내 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오늘도 좋은 날이었다. 나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김영자 씨를 찾아왔다. 김영자 씨는 문을 열며 놀랐다. 큰아들은 손에 꽃 한 다발과 김영자 씨가 좋아하는 떡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다. 엄마, 저희가 너무했어요. 며느리도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엄마가 서운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아들의 진심이 담긴 말에 김영자 씨는 미소를 지었다. 서운한 마음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괜찮다. 너희가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니? 나는 이제 내 삶을 즐기기로 했어. 걱정 말고 내 가정 잘 꾸려라. 그날 저녁 김영자 씨는 오랜만에 마음 깊이 웃을 수 있었다. 혼자였던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자식들에게 상처받고 서운했지만 스스로를 돌보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김영자 씨는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며 더 단단해지는 법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일은 뭐 해볼까? 김영자 씨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 속에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힘과 작은 행복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